네,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과 함께 또 상품 시장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시장의 또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지 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위성 이미지 회사죠. 플래닛입니다. 플래닛이 스펙을 통해서 3억 달러의 기업으로 상장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atellite imagery company Planet goes public with $300 billion war chest after SPAC deal이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위성 이미지 그리고 데이터 전문 업체입니다. 플래닛인데요. 티커는 PL로 정해졌습니다. 수요일,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이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해서 스펙 거래를 성사시킨 후 가장 최근에 데뷔한 우주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는 잘 성장하고 있는 강력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체 공개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우주에서 생성하는 데이터 세트와 또 이러한 것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플래닛의 CFO이자 또 COO인 애슐리 존슨이 말을 했습니다. 플래닛은 이전에 특수 목적 인수회사죠. DMY 테크놀로지 그룹이네요. 4이라고 돼 있는 상장된 주식과 함께 티커 PL로 거래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회사는 궤도에 약 190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함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펠리컨이라는 새로운 위성 라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식이 5% 정도 상승을 해서 주당 11.35달러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가에 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래 하단에 플래닛의 경우 지금 2025년 초까지 계획을 살펴보니까 수익을 창출할 계획에 있고요. 2026년 초까지는 연간 매출을 거의 7억 달러로 성장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버진 갤럭틱과 함께 스펙 거래를 통해서 상장하는 우주기업의 추세에 합류했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조금 조용해지면서 또 항공주, 또 리오프닝주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텐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행 수요 개선으로 4분기 매출 증가가 예측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outhwest Airlines says travel demand is improving, forecasts fourth quarter profit이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수요일에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여행 수요 덕분에 4분기에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댈러스에 본사를 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요. 4분기 매출이 57억 3천만 달러를 창출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에서 15%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요. 또 분기의 연료 비용 예측을 2.25달러에서 2.35달러로 2.25갤런 이하로 약간 낮췄다고 합니다. 수요일 정오로 예정된 투자자의 날 프레젠테이션보다 앞서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항공사는 2022년에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2019년 대비 3% 감소해서 2% 성장에 이르기까지 수용 능력을 예상하고 있고 연료를 제외한 비용은 2019년보다 최대 12% 더 높을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올해 5천 명의 신규 직원 그리고 외에도 내년에 8천 명의 직원을 추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채용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네트워크는 미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 변이를 발견한 이후에 정부가 시행한 새로운 여행 제한에 덜 노출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요일 초에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윌리 월스시네요. 사무총장 업계 웨비나에서 새로운 테스트 요건부터 외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에 이르기까지 오미크론에 대한 새로운 여행 제한이 단기적으로 수요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말을 했지만 영향을 측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뉴욕 증시 또 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애플과 페이스북, 테슬라, 그리고 구글, 디즈니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과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스탠스가 어느 정도 가팔라질 건가 이 부분을 상당히 긴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 가장 큰 리스크가 사실 오미크론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전일 장 초반에 매물이 출회됐지만 WHO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오미크론이 재감염 위험은 크지만 증상은 가벼울 수 있다. 이런 점들. 그리고 화이자에서도 결과적으로 부스터샷 할 경우에는 항체가 25배 이상 증가할 거다. 자, 이런 두 가지 시그널, 이런 내용들과 함께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떤 안도감을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최근에 결과적으로 이제 작년 말 그런 어떤 코로나 이후에 공장 가동 중단, 이에 따른 공급망 우려감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확대가 대두됐는데 LA 롱비치항의 어떤 그동안에 적재됐던 이런 화물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기사거리가 나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다음 주 FOMC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테이퍼링보다 훨씬 깜짝 놀랄 어떤 가파른 그런 긴축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뉴스가 나왔다는 점들, 이런 점들도 시장에서 오미크론 쪽은 아직까지는 좀 큰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우려감들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위드 코로나와 관한 어떤 안도 랠리 기대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물가 지수가 이런 속도로만 간다면 내년에 상당히 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물가 지수를 앞서서 5개월 정도 선행하는 게 어떤 렌트 지수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전세 비슷한 그런 월세라든가 이런 렌트 비용이 상당히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어떤 그 물가가 급속도로 빠를 것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당히 좀 가파른 그런 긴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점들도 시장에서 다른 쪽 측면에서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경기가 살아나기도 전에 내년에 금리 인상 스탠스가 상당히 횟수가 많아진다면 상당히 어떤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충격이 올 것이다. 이런 점들 물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그 오미크론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스탠스가 많아서 이런 내용과 함께 시장이 조용한 가운데 어떤 좀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쓴 걸 봤더니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300억 달러로 높여가지고 3월 달에 끝낼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측 기사 비슷한 걸 실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거든요. 뉴욕 주가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것보다도 더 강한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현 시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이전까지는 곧 끝날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경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설사 지금 같은 어떤 시장이 부담을 주더라도 경기적인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금리를 올리겠다.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다시 한번 매파적으로 변했다는 점.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떤 안도랠리도 나오고 있는 성격이지만 과연 물론 다음 주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왜 지금 어떤 미국의 바이든이 파월 의장을 다시 한번 지명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떤 물가 상승폭이 너무 가파라지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민들은 상당히 좀 바이든 어떤 신뢰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라도 혹시라도 다음 주에 예상을 뒤엎는 어떤 깜짝 그런 그 테이퍼링 속도, 빠른 속도와 함께 금리 인상 스탠스를 좀 점도표를 많이 찍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들도 다른 쪽에서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쪽에서는 조용히 안도랠리를 가는 쪽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일단 좀 팔고 보자 그런 심리도 상당히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앞으로 일정을 보면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FOMC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목요일 날 이제 그 내용이 발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뭐 그 목요일 날 있을 일을 가지고 미리 긴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번 주말에 좀 투자의 어떤 판단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은 이번 주말 남기고 다음 주에 봐도 될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누구나 다음 주 확인하고 봅시다라고 네. 하는 게 교과서적인데 일부 시각들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있을 그런 네. 내용들과 함께 미리 좀 약간은 좀 현금을 네네. 확보하고 보자. 뭐 그런 측면도 상당히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이제 맞습니다. 말씀들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FOMC 기간 동안에 어떤 발언들이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오프닝 벨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미크론의 불안이 조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뉴욕시 증시 화답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특징적인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살펴보면은요. 일단 헬스케어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 커뮤니케이션 쪽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어요. 근데 또 뭐 애플에 대한 소식도 좀 전해졌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전일 미국의 어떤 기술주 중에서 최근에 가장 상승폭이 두드러진 종목이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그 증강현실, 가상현실, 네네. 확장현실 이런 부분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걸 해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 미국 증시의 가장 두드러진 점들은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가 다시 부활을 했다는 점들인데 그렇다면 애플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결과적으로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부활 여기에 증강현실의 같은 시그널을 붙이겠다. 자 이런 점들과 함께 연일 신고가를 펼치고 있다는 점. 자 이런 점들은 또 다른 어떤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주도주 탄생을 부활하는 거고요. 이런 점들이 전일에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게임주 관련해서 이런 점들이 상승을 보였다는 점이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시장에 대한 어떤 시그널, 주도주 이런 점들이 애플의 상승과 함께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다면 애플의 어떤 종목이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LG노텍 같은 주가 다시 상승을 보였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애플의 상승, 메타버스 관련주 여기에 이제 관련된 우리나라 어떤 게임주의 부활 이런 점들은 또 다른 어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런 시그널에 대한 상승 이런 점들도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메타버스 쪽으로도 그렇고 뭐 게임 관련주들 여전히 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올 연말까지 뭐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전일 이제 특징적인 점들은 그동안의 주도주들 그러니까 최근의 시장을 보게 되면 그동안의 주도주 2차 전지와 어떤 메타버스 NFT 관련 이런 뭐 게임주가 상승을 보일 때는 낙폭이 그동안에 컸던 종목은 떨어지고 또 전일은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매물이 나왔던 이런 주도주 2차 전지와 그다음에 이제 NFT와 관련된 게임주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글쎄요, 2차 전지 관련주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5, 6년 동안 계속해서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쪽에서 팔면 또 다른 쪽에서 새롭게 자금이 형성되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전일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헝가리에서 8억 달러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쪽인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쪽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쪽에서는 게임주인데 최근에 어떤 위메이드가 내년으로까지 위믹스 이런 토큰을 관련해서 게임주 100개를 이 안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이런 내용들 그리고 위메이드가 결과적으로 이제 글로벌 대작 미르포 글로벌 속의 게임 아이템 그래서 이름이 뭐 엘리 동검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1억 원 정도에 달하는 암호화폐 거래가 됐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글쎄요 이런 점들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뭐 저런 거를 가지고 1억 원을 가지고 거래를 할까 이런 점들인데 분명히 열리지 않는 시장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 주위에도 이제 뭐 선후배들이 이제 게임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CEO들이 계신데 계속해서 이런 제2의 위메이드가 되기 위한 NFT 쪽으로 진출하면서 또 주위에서는 또 아시는 선배분이 게임사가 NFT 쪽으로 진출할 때 이에 따른 컨설팅하는 회사를 차려서 이에 따른 뭐 컨설팅하는 경우를
뭐 전일 한번 제가 방문해서 그런 사례도 봤는데 분명히 보이지 않는 시장이 열리는 것 같고요. 글쎄요, 생각해보면 과거 20, 30년 동안에 우리가 코스닥 처음에 상장할 때 한 주, 두 주 거래될 게 과연 이게 될까라고 했는데 지금이 많이 거래가 됐다는 거. 글쎄요, 과연 앞으로 어떤 시장이 열릴지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뭐 보이지 않는 이런 뭐 가상현실 이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이 아직까지는 좀 멀어 보이지만 이런 점들이 또 다른 쪽에서는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점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위메이드에 대한 어떤 그 게임주들의 상승 이런 점들을 좀 새롭게 봐야 되는 시각이 아닌가 그런 점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왜 게임 아이템들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NFT라는 개념을 집어넣고 가상화폐를 연결시킨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게임주한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동인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누구나 아는 바다이게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게임만 하고 그 코인을 가지고 밖에서 이제 현금화시키는 이런 네네. 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한쪽에서는 이제 염전스러운 시각들 뭐 과연 게임만 하면 됐는데 그 안에서 현금이 거래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떤 사행성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건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해외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남미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상당히 힘든데 네. 남미 쪽에서 이런 부분들 뭐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번다 이런 점들을 가지고 뭐 게임이 활성화되는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뭐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사행성 문제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뭐 그런 리스크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규제를 해야 된다. 뭐 다른 쪽에서는 지금 세계화 추세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과연 해석하기는 어느 쪽에 해석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쪽에서는 계속 이미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뭐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을 가지고 뭐 NFT화돼서 뭐 엄청난 돈에 팔리고 있고 네. 자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분명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시죠 과시. 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뭐 증권사를 잠깐 그만두고 자문사를 차렸는데 네. 어느 날 뭐 부가티를 타고 나타났다. 네. 뭐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네. 이런 분들이 게임 안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코인화돼서 누가 A라는 그림을 20개를 가지고 있다더라. 근데 그 안에서는 야 저런 그림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가보지 않은 쪽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분명히 좀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저는 나타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무슨 사행성이다, 뭐 규정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지금 NFT나 메타버스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가본 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규제하는 것 자체는 전 옳지 않다라고 보는데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저런 어떤 그 구조가 기업의 이익을 더 올려주는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의 현실적인 이익들.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쪽을 먼저 주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미래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기차를 통해서 친환경 그리고 이제 지금의 뭐 어떤 기후 변화 이런 올라감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뭐 한쪽에서는 어떤 그 홍수 그다음에 뭐 뜨거운 온난화 이런 쪽에 부담을 줄이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쪽에서 필요한 쪽은 2차 전지이고 또 반면에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 아이템은 뭐 당장 뭐 주위에서 저 같은 경우도 저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네네. 뭐 이런 점들인데 또 한쪽에서는 거래가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또 바꿔 얘기하면 또 다른 쪽에 이런 점들 현실 쪽에서 이제 접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리스크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가상현실을 통해서 네. 뭐 미래 어떤 뭐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를 통해서 사람에게 어떤 그 이런 실험을 통해서 잘못하면 사람에게 어떤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네.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런 점들을 갖다가 구현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은 또 한쪽 측면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확실히 밸류가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네. 이런 게임에 동안 가상현실은 밸류가 상당히 어떻게 줄 건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두 가지 축을 놓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그 또 다른 축에서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매매하는 쪽이 있는 것 네.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가장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임 관련주들,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NFT 메타버스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또 뉴욕 증시와 또 맞물려서 우리 또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국내 증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쪽 어떻게 보시는지 이와 또 관련된 그렇습니다. 특징주들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에 금년 한편으로 봐서는 금년 내내 떨어졌던 종목들 민감주라든가 제약 바이오인데 전일은 이제 어떤 민감주라든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고요. 오히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환하게 어떤 부활을 키는 모습들인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물론 나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 확진되면서 결과적으로 원격 의료 관련주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얘기가 다시 거론되면서 통과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통과가 되고 있고 한편으로 다른 나라는 봐서는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필요한 쪽인데 네. 반면에 이제 어떤 의료 쪽에서 상당히 반대가 반발이 심하죠. 커서 네. 반발이 커면서 물론 한편으로 봐서는 좀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쪽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키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다른 쪽에서는 이제 전일 어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좀 부활하는 그런 모습들, 뭐 한올바이오가 안구 건조증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3상을 마치고 허가 신청을 냈다. 자, 이런 네. 점들과 함께 전일 상당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췌장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본격적인 공동 연구에 들어갔다. 그리고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역시 그래서 췌장암 치료제, 뭐 저희 부친께서도 이 췌장암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점들 뭐 상기해 본다면 상당히 어떤 이런 점들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가 또 다른 어떤 치매 시장이죠. 암 치료제와 함께 시장에서 가장 지금 관심을 갖는 경우가 바로 치매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치매 치료 이미 뭐 아두카두맙인가요? 이런 점들이 네, 네. 뭐 승인을 앞두고 빅파마들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상당히 클 거다. 그래서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JP모건에서 주관하고 있는 헬스케어가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맵신 같은 경우가 글쎄요 내년에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지만 바이오 행사에 초대가 됐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이미 뭐 키투르다와 병용 공동 임상 통하는 어떤 면역 항암제를 발표를 할 것이다. 과거에 우리나라 어떤 제약 바이오가 되면 한미약품 경우가 이런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라이센싱 아웃, 기술 이전을 하면서 크게 수익을 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에 관한 우리나라에 과거에 셀트리온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진출할 것이며 여기에 따라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서 세계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그런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네. 그런 기술을 라이센싱 아웃, 큰 돈을 주고 만약에 산다. 그러면 그 주가는 크게 상승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기업들이 이제 이쪽에 기술을 가지고 이제 출범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어떤 전일 나온 내용은 어떤 파맵신이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이 컸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는 뭐 그런 쪽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뭐 파맵신이라든지 ABL 바이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3거래일 또 뭐 기관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또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여력을 반등하는 여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어떤 신약 개발 코알의 바이오 테크놀로지인가요? 상당히 이름이 어려운데요. 네. 췌장암 치료제를 뭐 공동 연구 착수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튼 췌장암 아시다시피 뭐 거의 어렵죠. 통증이 네. 나타나지 않는 네.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가면 뭐 3기가 지나서 거의 뭐 사망에 가까운 그런 네.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 바이오가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이제 미국과 공동 개발을 하면서 뭐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을 보이겠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오다가 뭐 그런 결과가 미치지 못한다면 뭐 주가가 상당히 힘든 사례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런 연구 결과, 공동 연구 착수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모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권에 두는 전략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전 제약 바이오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 지금 말씀해 주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이 기업들을 알지만 그렇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사실은 좀 듣보잡 아닙니까? 네, 생소하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만약에 제약 바이오를 투자를 한다면 이런 기업들 중에 일부를 골라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처럼 어쨌든 신약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은 만약에 신약 개발에서 실패하더라도 기본적인 그렇습니다. 이 영업 수익은 나오는 회사들 아닙니까? 그럼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까요? 너무 우매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네. 말씀하신 분명히 R&D 투자를 통해서 이제 뭐 기술 이전, 암 치료제라든가 그런 네네. 쪽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뭐 제약 판매 네. 쪽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그러니까 물론 한쪽 측면에서는 이런 그 큰 신약 쪽 매매하시는 게 내용 면에서는 어떤 리스크를 줄이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종목들로 보게 되면 한 차례 큰 수익을 안겨주는 네. 뭐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네. 이제 좀 나는 좀 어떤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안정적인 그런 수익 쪽을 가져가고 싶다. 네. 그런 쪽은 아무래도 뭐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뭐 종근당 유한양행 네. 이런 쪽에 대해서 매매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성격상 나는 공격적이고 네. 한 종목을 한번 잘 찍어서 크게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반면에 한번 뭐 리스크도 가져가고 싶다. 네. 그런 쪽은 좀 바이오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 매매하시는 종목은 시장의 어떤 그 성공이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이 과연 성공을 할까? 음흠. 그럴 때 주가가 미리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매매를 이제 저 같은 경우 해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좀 미리 빠르게 움직일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상당히 빠르게 엉덩이 워낙 가파르게 움직일 때는 투자적으로 매매를 못 하거든요. 네. 저걸 내가 꼭 떨어질 때 사겠다라고 네, 네. 하는데 떨어질 때 사고 그다음에 올라가주면 상당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하.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올라갈 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시장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네. 뭐 1상 성공했다, 네. 3상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오히려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때 매매를 하는 사례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상당히 뭐 가파르게 떨어지는 네. 심지어는 뭐 1년 동안 떨어지는 네. 네. 그러니까 한두 달 폭등했다가 뭐 심지어는 뭐 1년 동안 떨어지는 네. 이런 게 바이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상당히 좀 잘 감안해서 뭐 현장에 있는 어떤 증권사 직원들이라든가 네. 네.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와 또 헬스케어 관련한 또 종목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서성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